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응용학부의 박사과정 재학 중인 차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김재준 교수님이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ITO 서브스트레이트 위해서 불이무전을 적용했을 때 그때 활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 ITO는 이게 투명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고체의 성질을 띠는 특별한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ITO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응용하려는 연구가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런 ITO 위에 불이무전의 도구를 실시함으로써 TFT LCD 내에 있는 게이트 메탈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 앞서 간단하게 오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TFT의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TFT 내에 있는 게이트 메탈이 재료의 물성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전 도금의 특징과 그리고 코퍼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이 반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불의 무전의 도금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는 액티베이션 과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결과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불의 무전의 도금을 실시한 후 불의 광맥의 물성에 대해서 발표한 다음 결론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TFT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디램의 구조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디램에서는 이 서브가 실리콘을 사용하고 거기에 소스와 게인을 포함하게 되고 그의 게이트를 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TFT에서는 이 서브를 실리콘 옥사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에 게이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슐레이터와 세미컨덕터 등을 증착하는 소스와 드레인을 증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게이트 메탈은 이 아래에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와 어데이전이 매우 좋아야 하고, 그리고 이 게이트를 증착하고 난 다음 그 후속공정인 인슐레이터와 세미컨덕터 증착할 때 발생하는 보원에서 열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러한 게이트 메탈로서 TI, CR, MR 같은 그런 리플렉터리 메탈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TFT LCD가 점차 대면적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리플렉터리 메탈은 그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리플렉터리 메탈은 디자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그널을 한쪽 끝에서 가해주게 되면 화면 전체적으로 동시에 그 시그널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비전적인 측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연구가 이 알루미늄, 그러니까 현재 디램의 배선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연구가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알루미늄은 플락이 발생하고, 또한 그런 플락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로이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얼로이를 형성하게 되면 레지스티브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알루미늄을 게이트 메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커퍼를 게이트 메탈로 증착하는 그런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커퍼의 경우는 바로 아래에 있는 실리콘 옥사이드와 어데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데이전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게이트 메탈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에 ITO를 증착한 거에서 그 어데이전 문제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커퍼를 증착하는 방법에는 PVD, CVD, 그리고 일렉트로이스 플레이팅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일렉트로이스 플레이팅 방법을 하여 불이 증착하였습니다.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의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은 용액 내에서 반응을 진행하는 프로세싱 온도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서브인 그 실리콘 옥사이드에 열지금 스트레스를 거의 주지 않게 되고 증착하는 과정에서 데미지도 적대해주게 됩니다. 또한 그 어데이션도 적대되고 이 공정 비용도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메탈 이 무전의 도금이 KFT-LCD에서 응용될 가장 큰 장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넓은 면적에 대해서도 유니폼하게 증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히 커퍼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의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무전의 도금이 이런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표면 위에 촉매가 증착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포름알데히드가 산화되면서 그때 발생한 전자에 의해 불이 이온을 환원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은 용액 내에서 화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페이스의 면적에 상관없이 유니폼한 그런 증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차 그 TFT-LCD가 점차 대면적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은 그런 면적이 대면적화되고 크게 공정 변수를 변화시키는 것 없이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전의 도금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산화시키는 촉매로서 폴라듐을 사용하는데 그런 폴라듐을 일단 액티베이션 과정을 통해서 증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이 무전에 도금하고 그것을 원인하는 불이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활성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원스텝 폴라듐 액티베이션 그리고 원스텝 팀 폴라듐 액티베이션 투스텝 센시타이제이션 폴라듐 액티베이션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폴라듐을 액티베이션한 후 그리고 나서 불이 무전에 도금하여 그 각각에 대한 막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각각의 그 액티베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원스텝 폴라듐 액티베이션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커퍼의 디퓨전 배리어인 TIN 같은 경우 매우 효과적인 그런 서페이스 액티베이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TI가 산화되면서 그때 발생한 전자에 의해 폴라듐을 산화시켜서 폴라듐을 증착하는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에 의해서 폴라듐이 증착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원스텝 폴라듐 액티베이션이 IQ 표면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인중이나 이런 틴 같은 것들이 이온화되면서 그때 발생한 전자에 의해 폴라듐을 이온을 하나씩더 폴라듐을 증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원스텝 팀 폴라듐 믹스처 액티베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팀 폴라듐 믹스처 액티베이션은 표면이 인너트한 경우 표면을 산화시켜서 그때 발생한 전자에 의해서 폴라듐을 증착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베이션 용액에 이 틴과 같은 그런 환원제 역할을 하는 이온 같이 촉매시켜서 틴에 의해서 산화된 전자에 의해 폴라듐을 환원시켜서 그것을 폴라듐을 표면에 증착시키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액티베이션하는 경우 표면 위에 틴 프로텍티브 레이어라 해서 틴층에 쌓이게 되는데 이런 틴층은 촉매로서 역할을 할 수 없고 이런 폴라듐만이 촉매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틴을 제거하고 이런 촉매가 이 겉표면으로 드러나게 해서
촉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불의 의존의 도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스텝으로 이루어지는 틴센시타이제이션 플라즘 액티베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원스텝에서는 틴 이온과 플라즘을 같은 현 용액 내에서 녹인 다음에 그것으로 표면에 플라즘을 증착시키는 반면에 이 투스텝 틴센시타이제이션 플라즘 액티베이션에서는 일단 이와 같이 틴을 먼저 표면에 부착시키고 난 후 그리고 나서 플라즘이 용해되어 있는 플라즘 액티베이션 용액에 이 기판을 담가서 틴의 사나이에 플라즘을 증착시키는 이런 방법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플라즘을 증착시키고 난 후 그리고 이전의 용액에 담그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금속이 증착되게 됩니다. 이러한 액티베이션을 실시하기 앞서 제가 본 실험에서 사용한 ITO 서브스트레이트를 일단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ITO는 약 100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진 기판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AFM과 SPS로 조사해본 결과 약 러프니스가 0.8나노미터로 아주 매우 스무스한 표면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표면이 그리고 인균과 틴이 다음같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ITO 글래스 위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팔라듐을 액티베이션 해봤습니다. 그 결과 원스텝 팔라듐 액티베이션에서는 팔라듐이 증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그러니까 틴을 환원제로 사용해서 팔라듐을 증착하는 방법에서는 다음같이 팔라듐이 증착되는 것을 SPS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원스텝 플라즘 액티베이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 두 개에서 플라즘이 액티베이션 된 이유는 ITO 표면이 상대적으로 인너트하기 때문에 그게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같이 원스텝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 두 개에서는 일어나는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았습니다. 일단 원스텝으로 틴 팔라듐 믹스처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이 무전의 녹음을 실시하니까 일단 액티베이션 타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액티베이션 타임은 불이 무전의 녹음할 때 그때 인큐베이션 타임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액티베이션 타임을 결정했습니다. 인큐베이션 타임이라는 것은 일단 반응이 처음 일어나기 전에 팔라듐을 액티베이션을 하였기 때문에 표면에는 지금 커퍼보다 비정이 높은 팔라듐이 지금 증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팔라듐 위에 커퍼가 증착되고 그 이후에 불이가 증착되면은 불의 저항이 낮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 텀을 인큐베이션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타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액티베이션 타임이 3분까지는 인큐베이션 타임이 계속 일어나다가 3분 이후부터는 계속 일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베이션 타임 3분으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원스텝으로 액티베이션을 실시하고 커퍼 데포지션을 3분 동안 실시한 결과 약 두께가 1000이고 RMS 러프니스가 14나노미터의 구리 광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구리 광막의 비저항은 약 4.56 마이크론 센티미터였는데 이것을 언급하면 4.29 마이크론 센티미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투스텝으로 틴 센시타이제이션 팔라듐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액티베이션 타임을 결정하기 위해 커퍼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의 액티베이션 타임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타임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초 이후부터는 액티베이션 타임이 일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액티베이션은 20초 동안 실시하고 3분 동안 불이 데코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앞서 그 원스텝으로 액티베이션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께는 약 100나노미터에 RMC 러프니스는 7나노미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비장은 약 5.2 마이크론 센티미터인데 이것을 어닐링한 결과 약 4 마이크론 센티미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 원스텝으로 액티베이션 한 것과 한후 그 불이 방막을 증착한 것과 그리고 투스텝으로 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런 두께적인 측면이라든가 비정의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러프니스가 이런 투스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더 러프니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 초기에 이 액티베이션 하고 난 이후에 그 러프니스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초기에 액티베이션 후에 원스텝으로 팀팔라듐 액티베이션 한 게 더 거친 이유는 그 아까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을 때 그때 액티베이션을 하고 나면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그런 일종의 애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러프니스가 높아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이 증착하고 난 이후에도 비장을 살펴보면은 비장이 4 마이크론 센티미터로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비저항의 증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OJ와 XRD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XRD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CU2 피크가 뜨고 그리고 OJ 뎁스 프로파일을 해본 결과 안에 산소 피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CU2가 막내에 존재하여 그것이 비저항 증가의 큰 원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CU2는 불이 부전의 도구를 실시하는 동안 그 용액의 온도를 높이면은 CU2가 제거돼서 비저항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두 가지 액티베이션 방법이 그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와 실리콘 옥사이드에 어느 정도의 그 셀렉티비티를 갖는지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이 두 기판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하고 코퍼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을 실시한 결과 불이가 증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셀렉티비티는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ITO에 증착된 불이 방막은 3M 테이프 테스트 결과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내용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본 실험에서 ITO에 코퍼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을 실시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으로 액티베이션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 비전과 러프니스 그리고 증착 속도적인 여러 측면을 살펴봤을 때 그 중에서 투스텝 센시타이즈처럼 플라ズ마 액티베이션 이 방법이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증착된 그린 방막은 비전이 약 4 마이크론 센티미터였는데 이것을 용액의 온도를 높여서 CU2를 제거하면서 불이 증착되는 결과 약 2.1 마이크론 센티미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이 코퍼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은 ITO의 게이트 메탈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